오늘도 어벤덕스 마이피규어 아카데미 9번째 시간이고요. 오랜만에 우리 어벤덕스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자, 일단 시그니처 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 대웅남 유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피겨 리뷰하고 있는 하비캠이에요. 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트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건강검진도 다녀오고 그런 이제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비킴은 사실 특집을 준비를 하다가 네네. 살짝 빠그라져가지고 우리가 좀 미루기로 했죠. 코스어분들을 모시려고 했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할 거면 제대로 마이브라든가 이런 애들 불러다가 해라. 돈 괜찮다. 주시나요? 그랬더니 알아서 해라.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하시죠. 자, 제이덕후님 특집을 사실 가장 최근에 했어요, 그렇죠? 네네. 가장 최근에 했었고 어벤져스 멤버들 너무 보고 싶다. 아 정말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더 좋죠. 논란이 되겠는걸? 멤버들이 더 좋으니까요. 우리 광삼님 나오셨는데 질려서 가시더라고 집에. 집에 새벽 1시에 도착했어요. 마블, DC, 히어로물 이런 시리즈들 중에서 좋아하는 거 있나요? 마블 정말 좋아합니다. 뭐 무조건 개봉일날 보러 가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뭐 히어로라 하자면 문나이트. 아, 문나이트. 문나이트 캐릭터성이나 그런 뭐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언맨 제일 좋아했고 아이언맨 기체들 거의 다 모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배트맨 좋아했죠. 이제 마블에서는 아이언맨 좋아했고 둘 다 부자죠. 살짝 이쪽으로 가는 맨날 돈이야. 야나돈. 마블, DC 그 외에도 대작들이 지금 개봉을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기대되는 작품들이 있나요? 블랙 아담, 드웨인 존슨의 히어로 영화도 기대가 되고 피어스 브로스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007 하면 피어스 브로스넌이었거든 사실.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듄 파트 2 좋아하는 배우 티모시 잘라메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배우잖아요. 팬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없어요, 사실. 페이지 3가 끝나면서 마블뽕이 그냥 확 빠진 상태여가지고 뭐 마블 신작들 소식만 듣지만 와 이거는 안 보면 안 되겠다라는 작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어벤져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어벤져스. 저희 이야기를 하는 어벤져스보다 어벤져스가 더 입에 붙는다. 와칸다 포에버! 블랙팬서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제 어떻게 등장을 했죠? 캡틴 아메리카 11호 버전에서 네. 블랙팬서의 아버지인 트차카가 사망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그쵸. 그 소코비아 협정 연설을 하다 갑자기 테러로 인해서 건물이 팡 터지면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거기서 이제 체드윅 보스만이 딱 이제 블랙팬서가 그 아이언맨 편에 서게 되죠. 어벤져스에서 역할과 영향력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와칸다 군대가 있고 와칸다만의 또 기술력, 특히나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엔드게임에서 딱 그 등장씬, 그리고 걔네 특유의 발성 있잖아요. 이빼뭐 그 뒤에서 같이 그 외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와칸다 군대가 없었다면 과연 어벤져스가 버틸 수 있었을까? 와칸다 왕국의 시작과 어떻게 블랙팬서가 탄생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옛날 과거에 아프리카 한 지역에 비브라는 문서 떨어지면서 와칸다라는 왕국이 생겨나고 총 6가지 부족이 있습니다. 황금 부족, 국경 부족, 자바리 부족, 강 부족, 상인 부족, 광부 부족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이제 트찰라 왕, 블랙팬서, 황금 부족이라고 하는데 하트 오브라는 아주 희귀한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몸에 흡수를 하게 되면 초인적인 힘 그리고 선대 블랙팬서들의 기억과 능력 그리고 살짝 신내림 같은 슈퍼파워를 받게 돼서 강력하게 이 와칸다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블랙팬서 1 기준으로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지. 블랙팬서의 처음 서사기다 보니까 생각보다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트차카, 국왕, 여동생 슈리, 여자친구 나키아. 블랙팬서에 나오는 웬만한 부족들은 바스트신이라는 제규어 신을 믿어요. 팬서 신. 근데 은바쿠라던가 자바리 부족은 고릴라 신을 믿습니다. 빌런 쪽으로 가면 율리시스 클로. 음파만 쏘는. 맞아요. 그리고 모두가 사랑했던 빌런 킬몬거. 아, 킬모nger. 이거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바쿠 좋아합니다. 은바쿠 과사! 뭐 영화, 코믹스하고 좀 다른 점들을 우리가 찝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믹스에는 부산이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장소나 배경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최적화되게 바꾼 건 사실입니다. 코믹스는 거의 다 와칸다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요. 체드윅 보스만이 연기한 트찰라는 누가 봐도 얘가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남자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인상 깊은 캐릭터였는데 코믹스 버전의 블랙팬서는 살짝 졸렬해요. 전체적인 분위기의 블랙팬서의 느낌을 봤을 땐 왕으로서의 자격이 조금 부족하거나 방식이 조금 달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코믹스 슈리랑 MCU 슈리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MCU 슈리는 뭔가 그냥 오빠한테 다 밀어주는 느낌이고 블랙팬서 그 왕자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코믹스에서는 사실 트찰라가 이제 숙부랑 대결을 해서 블랙팬서 자리에 오르는데 사실 그 전에 자기가 먼저 출전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전 선수한테 깔려 있는 동안 이제 트찰라가 숙부랑 싸워서 이기는 바람에 이제 블랙팬서가 됐는데 코믹스에서 나오는 슈리는 오빠보다 먼저 블랙팬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욕심 많고 욕망으로 가득 찬 캐릭터예요. 결국에는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기는 합니다. 코믹스에서. 근데 다른 방식으로 블랙팬서가 되는데 하트 허브를 먹어서 바스트 신도 만나는데 바스트 신이 거기서 하는 말, 너는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찼으니 내 힘을 받을 자격이 없다. 결국 힘은 물려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칸다 왕국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슈트를 입고 활약을 해서 결국엔 공적을 세우긴 합니다. 하지만 하트 허브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공적을 세워서 나중에 바스트 신이 인정을 해줘요. 잘 이끌었으니까. 슈리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2018년에 개봉하고 4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대부분 잊어버린 상태거든요, 사실. 기억나는 장면은 그냥 딱 하나예요. 부산의 아즈메. 그 외국 편하고 우리 편하고 더빙이 다른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방영한 거는 어느 정도 더빙을 한 거래요. 그 외국판 들으면 이 아줌마가 무슨 얘기하는지 진짜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사고치기 좋아. 이거 그 부분. 사고치기 좋아하나 니라고. 그 자갈치 시장 씬이 한국에서 촬영하지 않은 씬이래요. 세트라 그러더라고, 세트. 그래서 배우를 이제 미국인 배우밖에 쓸 수밖에 없었다. 진짜 자갈치 시장 같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럼 자갈치 시장에서 아무 아줌마한테나 카메라 들이면 잘해줄 것 같은데. 이 친구들 누구야? 코믹스의 블랙팬서보다 체드윅 보스만의 블랙팬서가 더 오리지널 느낌이 난다. 존재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MCU에서 새로 만들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11호에서도 처음에 그 슬픔을 담긴 그 눈빛, 그리고 영화에서조차도 자기가 왕위에서도 싸워서 져서 물러나는 과정부터 시작하니까 약간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연기로서 진짜 잘해주지 않았나. 영화 내에서도 와칸다를 위해서 뭐 되게 많은 희생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도 기부도 많이 하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을 느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코믹스에서도 나오거든요. 블랙팬서라는 캐릭터가 흑인 히어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시즘, 그러니까 인종차별 관련해서 빌런들이랑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영화 밖에서도 활동을 하시니까 진짜 블랙팬서 이걸 배우가 돼버린 거죠. 블랙팬서 1이 2018년에 개봉을 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수상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사실 로튼 토마토 이거 신선도 100% 달성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뭐 현재까지도 96%라는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고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히어로물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3관왕, 의상상, 미술상, 음악상 다 쾌거를 달성을 했죠. 블랙팬서의 BGM은 들으면서도 신났어요. 켄드릭 라마가 주제곡을 불렀잖아요. 네. 어떻게 부르는 건데요? 와칸다 그 소리가 왜 부끄러워해? 불러달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OST를 정말 감명 깊게 본 장면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때 그 포탈 둥둥둥탁탁둥둥 그 부분이 참 아프리카스럽고 사실 그 배경 자체가 아프리카다 보니까 의상적인 표현도 그 실제 있는 부족들의 의상 색깔이나 이런 거 오마주해서 만든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체드윅 보스만이 암 치료 중에 사망을 했고요. 제작진들도 팬들도 배우들도 모두 멘붕의 상태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블랙팬서 원작과 비교했을 때 이 티찰라 블랙팬서가 없이 괜찮을까요? 원작 자체에서 보면 이제 카발이라는 조직이 나와요. 걔는 빌런, 의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닥터 둠이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와칸다 포에버의 메인 빌런이 될 네이머. 일단 그 친구 둘이서 와칸다의 비브라늄을 노리면서 사실 침공 아닌 침공을 해요. 와칸다의 군대와 카발의 군대가 맞짱을 결국에 빡빡 뜨는데 블랙팬서가 싸우다 보니까 혼수 상태가 돼서 아마 MCU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거면 네이머의 침공이 와칸다에 들어오면서 체드윅 보스만이 사망하는 그런 루트로 가지 않을까. 루머로는 병에 걸려서 죽은 걸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영화상에서 그러니까 진짜 안 까보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자, 그럼 블랙팬서 2 와칸다 포에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떻게 시작할지가 뇌피셜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 예고편을 보면 딱 봐도 이건 장례식입니다. 다 울면서 막 맞아요. 이렇게. 체드윅 보스만이 빠지면서 오히려 코믹스 원작 내용이 들어가서 대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슈리 나오고 네이머 나오고 이런 에피소드 자체가 이제 네이머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흐름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네이머가 트찰라한테 카발 거기 들어오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거절해요. 그래서 네이머가 삐져가지고 이제 닥터둠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침공을 시작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초반부가 만약에 흘러간다면 이제 코믹스 원작 내용을 진짜 제대로 살려서 맞아요. 가지 않을까. 예고편에서도 계속 네이머가 엄마한테 이게 속닥속닥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루머로는 나온 게 있긴 한데 이 아이언하트에 나온 리리도 나오고 박사님 이름 여자분 있는데 그분하고 해가지고 비브라늄을 찾아서 이제 탐험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아틀란티스의 왕인 네이머가 그 사람들을 이제 뭐 잡든지 어떻게 공격하든지 와칸다의 슈리가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이머랑 슈리랑 이렇게 싸우는, 와칸다랑 이제 아틀란티스 왕국이랑 싸우는 이런 구도가 된다는 썰이 있어요. 그 루머도 사실 있잖아요. 닥터둠이 등장한다라는 루머도 근데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비브라늄 탐사대를 닥터둠이 보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블랙팬서 2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티찰라라는 블랙팬서를 굉장히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슈리가 블랙팬서가 된다. 슈리팬서. 슈리팬서인데 이게 사실 최근 이 디즈니 플러스 마블의 캐릭터들이 여자 히어로들로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오히려 사람들이 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둘 다 흑인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아이언하트도 그렇고, 원작에서도 근데 그 두 캐릭터는 흑인 여자 캐릭터였기 때문에 고증적인 부분이라 내용에 더 충실해서 맞아요.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나 새로 나오는 이제 네이머라는 캐릭터 자체도 사실 마블 코믹스 원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엄청 오래됐어요. 네. 1939년에 나온 캐릭터입니다. 전 세계 두 번째 히어로. 그 전에 나왔던 게 이게 슈퍼맨. 근데 재밌는 건 네이머가 이제 물속에 사는 히어로잖아요. 네. 근데 하늘을 나는 최초의 히어로. 맞아요. 아, 그치. 그 당시에 슈퍼맨은 망토만 달고 날지를 못했대요. 네이머가 날아다니니까 슈퍼맨도 날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네이머라는 이름도 원래는 처음엔 서브마리너, 그래서 잠수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틀란티스에 있는 왕, 그런 느낌으로 나온 친구더라고요. 안티히어로의 원조라고도 하더라고요. 코믹스에서 네이머의 파워는 어느 정도가 돼요? 이 친구가 일단은 날아다닐 수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공중전에도 강하고, 그리고 수중전은 말도 할 것도 없고요. 보통 아틀란티스인들, 그러니까 수중 왕국들은 피부가 거의 다 파란색이나 초록색 그쪽 계열이에요. 근데 이 친구만 살구색입니다. 그 이유가요, 혼혈입니다. 인간과 아틀란티스인의 혼혈이어서. 네이머가 이제 판권 때문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원래 판권 문제가 해결됐었으면 11호에서도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1호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편이에요. 이제 실제 코믹스에서는 아이언맨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게 네이머예요. 네, 왜냐면 일단 다짜고짜 물속 뱉고 들어가면 기계가 물 빠지면 고장나듯이. 근데 이번 예고편에도 보니까 네이머가 딱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장면이 살짝 지나가거든요. 그 방어력도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성격은 또 더럽대요. 인간과 아틀란티스의 혼혈이다 보니까 물 아래에 오래 있으면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좀 신경질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블 세계관에서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성격이 더러워서 코믹스도 이제 솔로 타이틀을 내잖아요. 근데 연재가 되다가도 인기 부진으로 항상 조기 종료되고 이랬던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룰지 진짜 궁금해요. MCU는 빌런을 또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당장 블랙팬서 네. 1표만 봐도 킬문고 필문고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네이머가 사실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초기에 이제 디자인된 캐릭터라고 그러지. 맞아요, 진짜. 원시 시대 캐릭터 같고. 좀 이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데 몸 좋은 멕시코 배우를 써서 그래도 나름 멋있는 캐릭터로 구현을 했더라고요. 아쿠아맨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살짝 느낌이 오네요. 올해 신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이 똑같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도 아쉬운 거는 그 날개. 헤르메스 날개. 헤르메스 날개. 날개
굴렬해 보여요. 원래 원작에는 발목에 달려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고편에는 생각 장화 같은 거 신고 있는데 장화에게 달린 거야. 버디버디 아이콘이 신발에 날개 달린 거. 그러니까 사실 이번 네이머 같은 경우는 코믹스를 신경 쓰지 말고 영화의 네이머를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이언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아이언맨의 후예다 라고 하면 아이언맨의 쓰리에 장례식에 왔던 그 할리키너. 친구가 이제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언하트가 먼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것도 PC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맞아요. 네.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블랙팬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아이언맨의 뒤를 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영 어베전스에 아이언 레드가 할리키너로 나와서 아이언맨의 뒤는 걔가 있는다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그게 그림이 좋은데 장례식장에 보니까 뭐 성숙하게 그때 이미 잡았더라고요. 183이었어요 장례식장 나올 때. 톰 홀랜드랑 약간 비슷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괜찮다, 괜찮다. 자, 어쨌든 우리가 좀 예고편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고편 보고 좀 드는 기대되는 점과 좀 우려되는 점. 저는 일단은 최세희 보스만이 어떻게 죽게 되냐 그게 가장 쟁점이죠. 그 부제를 어떻게 맞아요. 표현했을지. 그리고 그 장례식의 전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올까도 기대가 되고 이것도 이제 썰인데 이제 이전에 블랙팬서 1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캔드릴 라마가 음악을 했었잖아요. 반말리의 음악을 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No woman, no cry. No woman, no cry. 반말리 역시도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하긴 했었고 약간 체드윅 보스만의 그런 활동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슈리 팬서의 등장인데 딱 그 장면만 또 슬로우 걸어가지고 다 멋있게 딱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예상컨대 그 장면은 이제 슈리가 각성하고 나서의 모습이 아닐까. 뭔가 그걸 또 예고편에 보여준 게 네.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장면인데. 킬몽거가 어떤 장면이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고편에서는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어느 장면에서 나올지 이제 기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킬몬거가 뭔가 좀 우리 바람이기도 하지만 바람일 수 있죠. 어떤 순간에 이렇게 한번 딱 나와주면은 그러면은 그 극장에서 보면서 힐몬거가 약간 은바쿠 역할처럼 의리남 돼가지고 갑자기 편을 들어주고 같은 편에서 싸워주고. 왜냐면 어차피 걔도 와칸다인이니까. 네. 근데 항상 MCU는 예고편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을 다 던져놓고 영화를 봤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나와서 더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아이언하트나 슈리가 가볍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더 크게 연출되지 않을까. 정말 그 부분이 킬몽고가 될 수도 있네. 이게 미끼 아니야? 엔드게임에서 사실 토니 스타크가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약간 그만큼의 큰 뭔가를 또 던져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페이지 3를 절대 이길 수 없다. 페이지 4 시리즈가 사실 우리 마블 팬들에게 연속된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4 시리즈 중에서 좀 기억 남는 거 있나요? 전 뭐 닥터 스트레인지. 저도 솔직히 닥터 스트레인지를 멀티버스의 끝장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스파이더맨은요? 스파이더맨. 아, 근데 사실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을 페이지 3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최고였죠.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은 다른 영화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영화다 그냥. 네. 이 페이지 4에 사실 이게 마무리잖아요.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잘 보내줬으면 좋겠고 배우의 헌정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이어갈 슈리의 행보라던가 이 친구가 블랙팬서의 자리에 맞는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사실 블랙팬서 1으로 따지자면은 약간 중2병 걸린 애 같았거든. 뻑큐 날리고 약간 전사 느낌도 안 나고 약간 그런 부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슈리 팬서는 그냥 이번 블랙팬서 2에서만 좀 맞고 토르 러브의 썬더처럼 후계자라고 할까요? 이번 블랙팬서 2에서도 블랙팬서의 후계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임시적으로 있죠. 딱 하고. 나키아가 있잖아요. 나키아가 있으니까 네. 아이를 찍게. 부패하고 있어서. 그렇지. 뇌피셜이니까요. 킬몽고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이렇게 물 같은 데서 갑자기 이렇게 쓱 올라오는데 다 벗으면 여기 이렇게 막 네. 저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담배빵. 나는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실mon거가 답이다. 이 와칸다 포에버 이후에 그러면 블랙팬서는 코믹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좀 후얘기인데 이제 블랙팬서가 이제 타임스톤을 얻게 되면서 다시 와칸다 왕국을 과거로 돌려버리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다시 왕국을 살리는 거예요. 네, 다시 왕국. 드래곤볼로 뭐 마치 사람들 살리듯이. 결국에는 아틀란티스와 와칸다 왕국의 대립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고 이 네이머라는 캐릭터가 악연이죠. 네, 두 캐릭터 자체가 코믹스에서도 완전 철천지 원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또 블랙팬서 얘기하면서 피규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한 피규어 6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개수가 많습니다. 물량전. 네, 오늘 물량전입니다. 보면은 킬몬거, 스차카, 스차카, 티찰라, 슈리. 슈리. 네. 5개 아니냐 하는데 아니죠. 아, 얘도 개수에 포함이었구나. 왕좌. 와칸다 왕좌입니다. 와칸다 스트론. 네네. 핫토이 시리즈 먼저 가겠습니다. 블랙팬서, 트차카, 킬몬거, 슈리, 그리고 와칸다 왕좌 이렇게 4종 세트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출시가 됐고요. 가격대는 2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사이로 지금 형성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6분의 1 스케일이고요. 티찰라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UV 라이트를 대면은 모양이 이렇게 싹 나오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티찰라 블랙팬서 같은 경우 다른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 왜 안 갖고 오셨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빼놓고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아, UV가 있구나. 네네. 피규어는 있는데 UV 라이트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같이 들어있지 않나요? 아니, UV 라이트는 따로 따로 사가지고 비춰야 돼요. 이거 뭐 들어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쵸. 솔로 무비 버전은 들어있어요. 그 베이스에. 베이스에 맞아, 맞아. 나 UV 입고 램프가 있었어요.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빛이 약하니까 네, 이제 라이트로 그쵸. 따로 비추기도 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트차카부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죠. 네네. 블랙팬서의 아버지 모습인데 굉장히 웅장하고 두꺼워요. 2018년 토이페어 한정판으로 나온 거거든요.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이제 30만 원 중반 정도에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다 2019년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2018년도에 나왔단 말이죠. 좀 빨리 나오면서 이 바디 자체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나왔던 블랙팬서의 바디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다만 이제 헤드랑 이런 의상들은 추가로 하고 이제 발톱 부분도 네. 금색으로 새로 이제 도색을 했고 블랙팬서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아프리카 느낌의 이런 패턴들, 장신구들 이런 게 이제 조금 색달랐다. 슈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금 색깔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형식이죠. 여기 약간 수염 같은 이런 모양들 이게 없었거든요. 초기 디자인에는. 근데 테스트 상영회 때 티찰라랑 구별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수정 디자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금색도 들어가고 이게 수염도 들어가고 오히려 이게 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블랙팬서는 약간 습한 느낌이에요, 전신이. 약간 민망한 느낌인데 그래도 요거는 어르신이니까 좀 이게 가릴 때는 좀 가려줬다. 많이 부담스러웠나 보다. 그렇죠, 이제. 자신이 없나? 할아버지인데 위험을 좀 지켜주는 그런 의상 디자인이 아닌가. 허벅지 쪽에는 케이블카인가요? 취향 존중 가터벨트? 오야. 나는 오늘 그런 드림 못할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그래도 한정판인데 언마스크 헤드조잉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TMI인데 네. 그 엄마스크 얘기하셔가지고 이 슈트가 나왔을 장면에 이제 젊은 트차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젊은 트차카 배우가 늙은 트차카 배우의 아들, 실제 아들. 아, 실제 아들? 네, 실제 아들. 이걸 만약에 실사이드로 나온다 치면은 사실 원로 배우분이 더 인상이 많이 나왔는데 엄마스크 헤드는 또 그 젊은 아들 헤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배제한 거 아닐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킬몬거를 한번 보죠. 네. 킬몬거는 확실히 스차카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고 금색 뭔가 선이랄까. 저는 성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벗어 제낀 모습 보면 그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숫자 상처를 이렇게 남겨서 맞아요. 그거를 무슨 비닐릭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또 연출해준 게 잘 보시면 슈트에 점박이가 있어요. 그러네. 그런 느낌으로 또 살려준 게 아닌가. 블랙팬서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이제 정치당에 흑묘당? 표범당.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블랙팬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정치당이 생겨버리니까 연결고리가 있냐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블 측에서 레오파드로 이름을 바꿨었어요. 블랙 레오파드로 이름을 바꿨다가 팬들이 뭔 개똥 같은 소리냐. 그래서 다시 블랙팬서로 돌아왔던 그런. 근데 그게 미련이 남았나. 약간 지금 사실 모양은 레오파드 무늬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 동네 그 탄천에 운동하다 보면은 이런 류의 레깅스 입고 운동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강하다. 자, 이제 마스크 헤드 조형도 좀 볼까요? 티차카하고는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신경질적인 좀, 싸나워요. 예, 맞아요. 싸나운 편이 좀 되어 네. 있어요. 아무래도 빌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싶은 부분도 있고요. 질감이라든가 선, 모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거 핫토이 킬몬거 제품 같은 경우는 더 인기가 많았던 건 이제 마이클 B 조던의 실사 헤드
워낙 잘 나와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가격도 중고 가격이 방어도 잘 되고 지금은 좀 가격대가 좀 떨어졌나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혹시나 와칸다 포에버에서 킬몽고가 슬쩍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다시 조명이 되겠죠. 자, 다음 슈리로 가보죠. 슈리. 너무 왜소하다. 뭐라 말해야 되지? 슈리 팬서가 되기 전이잖아요. 그쵸. 네. 이때는 이제 한창 오빠 밀어주고 있을 때 중이병 걸렸을 때이기 때문에 버큐 슈리. 네. 랜드로버 신었네요. 랜드로버 신었습니다. 핫토이에서 여성 캐릭터 만들 때 항상 아쉬운 부분이 바디 표현이거든. 어조비 이런 거. 왜소한 건 둘째치고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너무 허술해 보여요. 그죠? 특히 이렇게 살이 많이 보이는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 좋을 텐데 다만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헤드 조형이 잘 나왔다는 거. 핫토이가 또 잘하는 거잖아요. 요즘 최근 신제품들은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요? 좀 논란도 있고 처음에 프로토타입하고 많이 다르게 나온 사례가 최근에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단독 영화 버전에 블랙 위도우가 지금 홍보에 출시됐는데 프로토타입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슈리 같은 경우는 헤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슈리는 잘 나왔어요. 사실감 있게 되게 잘 나왔고 머리카락 표현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요. 와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요? 뒤에서 보면 스크래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고 허술하다. 머리카락을 식모로 안 하고 이제 조형으로 표현한 게 확실히 안전하죠. 항상 식모로 나오면 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많아요. 핫토이는 식모는 진짜 쓸만한 게 못 돼서.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역캐들은 대부분 이제 네, 조형으로 나오고 이 슈리는 나왔을 때 좀 인기도가 어땠나요? 많이 안 샀어요. 그럴 것 같아요.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 외에는 당시 출시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이제 모으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요번에 근데 슈리 펜서가 나오니까 아마 요번에 핫토이에서 다시 한번 슈리를 출시해주지 않을까. 슈트 버전으로 슈트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슈트 버전에 만약에 엄마스크 하나 껴있다면 이제 이 제품이 다시 수집 라인에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제 슈트 버전과 일반 버전을 모으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영화가 또 이제 어떻게 나와요. 맞아요. 영화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리고 무기가 창 말고 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손에 이렇게 끼는 거. 제기어 레이저. 제기어 레이저. 킬본거하고 싸울 때 하던 거. 그거가 굉장히 또 매력적이거든요. 창은 좀 없어 보이긴 한다. 아, 진짜 토탕민 같아. 지금 이 분위기는 그냥 강 가서 네 번째 핫토이 블랙팬서 와칸다 왕좌입니다. 액세서리로 나오는 라인이거든요. 핫토이에서 이렇게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출시할 때 12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고나라에서만 한 5만 원이면 인터넷에서는 21만 원에 팔아요. 누구 하나 걸려라 마인드. 한번 앉혀보죠. 네네네. 테차카. 근데 저는 이제 영상 촬영하면서 사실 이 왕자를 많이 사용하긴 했어요. 죄송한데 뚝 소리 났는데 숫자인데 괜찮은 건가요?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앉혀가지고 전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되게 위험 있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수트가 다 구겨져요. 아 늘어나서. 네, 사진 촬영하고 다시 이제 펴서 세워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연출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만 놓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이렇게 갖고 많이 놀았거든요 또.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눕히기도 하고. 이게 핫토이의 하나의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네. 지니야 넷플릭스 틀어줘. 이게 고증 같은 경우도 잘 나온 건가요? 잘 보지 않으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영화상 그대로 잘 나왔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거 와칸다 언어인가요? 그러겠죠? 해석하실 수 있나요? 와칸다 포에버. 그럴 수 있겠다. 몰라 그냥 한 거야 막 한 거야. 이거 아시는 분은 뭐 누군가가 댓글로 남겨주시지 않을까. 자 다음은 이제 우리 티찰라 아이언 스튜디오 엔드게임 블랙팬서 BDS 아트 스케일 10분의 1입니다. 보니까 이게 엔드게임에서 나노 건틀렛을 들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한 거네요. 디오라마가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전시할 때 효과가 풍부한 느낌이 들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확실히. 방금 우리가 핫토이를 보다가 봐가지고 그래도 디테일 자체는 좀 작다 보니까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트의 질감 표현이라던가 건틀렛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저게 이제 파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건틀렛을 든 것과 안 든 것. 뒤에 손 있잖아요. 벽에서 이렇게 긁어서 딱 잡은 표현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용도로는 이런 게 훨씬 더 전시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언 스튜디오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떼샷으로 나온 시리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이제 디오라마와 함께 전시가 돼 있어서 떼샷으로 둬도 이쁘고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그건 단점으로 생각되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디오라마의 통일성이 조금 더 정신사나워지고 그래서 이 시리즈들
팬들이 처음에는 이제 대량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시리즈를 전부 모으시는 분들. 워낙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부 수집을 못할 바엔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이제 중국과 방어가 실패를 했죠. 아이언 스튜디오가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 건가요? 스케일업의 가격은 괜찮은 편인데 아이언 스튜디오 나오면서 퀸 스튜디오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얘네가 실사이드가 조금 취약해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언 스튜디오는 살만한 게 이제 뭐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가리고 있는 친구들. 블랙팬서는 그래서 괜찮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많이 가려져요. 코토부키야 아트 FX 프리미어 블랙팬서 10분의 1 스케일입니다. 2020년 1월에 발매를 했었고요. 발매 당시에는 15,000엔으로 발매가 됐었습니다. 블랙팬서하고 다르게 은남색, 질감이나 색감은 정말 이쁘다. 예뻐요. 그리고 막 근육 표현 이런 건 훨씬 얘가 잘 돼 있어요. 저 허벅지는 거의 전성기 시절에 차범근 선수. 아니 엉덩이가 힘 빡 주고 있네. 와 역대 엉덩이들 다 나오네. 와칸다에스. 이 제품 자체가 도장을 굉장히 여러 겹을 쌓아 올리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썼대요. 그래서 입체감도 입체감대로 살리고 블루랑 퍼플을 섞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감 자체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서 보는 맛은 있어요. 이제 이 사진으로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왔어요. 이 피규어가 출시한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근육이랑 막 이런 표현, 색감 표현에 대해서 막 찬사를 보냈거든요. 근데 큰 카페에 리뷰글이 하나도 없고 정작 갖고 계신 분이 없더라고요. 예쁜데 안 사. 너무 작긴 하다, 확실히. 그림 보고 멋있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꺼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잠깐만 너무 다른데. 국내에서는 확실히 그 코토부키아에서 나오는 이런 마블 라인이 그렇게 인기는 사실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코토부키아의 여성화해서 나오는 그 마블 DC 라인은 있거든요. 그거는 또 굉장히 예쁩니다. 원래 그럼 아이언맨이면 TS 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남캐를 역캐화하는 것도 굉장히 또 이제 재미있는 요소거든요. 예. 우리가 한번 6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빌런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킬몽거에 한 표 주겠습니다. 킬몬거. 저는 지금 이 모습. 왕족들끼리 그냥 한 잔 거하게 하고 이제 숙취에 시달리는 다음날 회의는 참석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자자. 저는 솔직히 여기 있는 것보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체드윅 보스만 헤드가 있는 블랙팬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랑이네요. 굳이 뽑자면 저는 의외로 아이언 스튜디오의 요거. 조형적으로도 멋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아이언 스튜디오가 좀 아쉬운 게 좀 불안해 이게. 네. 아래가 좁아요.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얘가 주인공인데 어떡하냐? 얘 이제 좀 있으면 개봉하는데. 예? 와칸다 포에버에 대한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또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재미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와칸다 포에버라는 영화 자체가 빌런의 역할이 또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고 오늘 피규어들 정말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킬몬거 화이팅.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체드윅 보스만이 없는 블랙팬서는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없는 아이언맨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오늘 다양한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까더라도 까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